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강경 관세 방침을 강조하다 갑자기 한국을 콕 집어 으름장을 놨습니다. 미국이 군사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다음 달 2일부터 상대 국가의 관세율만큼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를 예고한 만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관계는 물론 글로벌 안보 이슈와 최근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한미 조선 협력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에 대해 신 실장은 한미 통상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랜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상외교 공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우려 속에 강경 일변도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국제 정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내놓은 통상정책 아젠다 보고서입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평균 13.4%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른바 최혜국 관세로 미국은 우리를 포함한 WTO 가입국에 평균 3.3%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4배 많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어 2012년부터 최혜국 관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교역 품목의 99.7%가 무관세로 국경을 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에 대해선 전혀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0%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안보 상황이 어려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그 부담을 덜하면서 일종의 무임승차를 해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양국 교역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부자 나라, 현금 인출기로 언급해왔습니다.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동맹을 철저히 상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취임 후 더 노골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 중단한 건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한국 역시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파장이 없을 수는 없죠.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주한미군이 북한보다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역할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과거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주한미군의 훈련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8년 미국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캐나다, 나토까지 지금 버리는데 그 나토를 저렇게 대하는데 우리를 얘기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대중견제라는 큰 틀에서 한미일 협력이 핵심인 만큼 실제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군사 지원도 해주는데 우리한테 관세를 4배나 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이 매기는 것보다 4배를 매기고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오늘 조간에 팩트 체크가 있었습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트럼프 WTO가 정해놓은 관세 상한선을 갖고 4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따지고 보면 한미 FTA를 체크를 해서 실제로는 0%대다. 상한선이 있다고 다 상한선만큼 맥시멈으로 관세를 물리지 않죠. 근데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4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심지어 그렇다 쳐도 매긴다고 쳐도 한미 FTA 때문에 사실상 이 0%대에 불과하다. 관세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팩트체크를 해보니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건데 뭐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예상을 못했던 바는 아니긴 하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겁니다.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트럼프 내 맘대로 청구서. 트럼프 대통령이 맘대로 청구서를 적어서 들이민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느냐. 이번에도 내 맘대로 내배겠거니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게 차두원 원장님.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내 맘대로니까 이 마음을 돌리는 게 관건인데 마음을 어떻게 돌리냐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잘못된 통계나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네.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네. 이게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잘못된 통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쓰는 알고도. 경우고요. 네. 두 번째는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만큼 한번 일단 뇌리에 어떤 편견이 박히면 아하. 굉장히 수정하기가 힘든 케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어떤 경우든 지금 의회 연설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한국이 굉장히 미국으로부터 많은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네. 일방적으로 이익만 취하는 지금 전형적인 이 국가처럼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관세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 지금 본인이 하는 경제 정책이 굉장히 미국인들을 잘 살게 만드는 온당한 정책이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네. 이기에도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는 국가가 있으면 관세로 이거를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 와중에서 우리랑 친한 국가들도 이렇단 말이야 하는 예를 든 게 이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일기 때는 네. 여기 단골로 등장한 게 또 독일이었어요. 독일도 대미 무역 흑자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설 자체만 놓고 이게 관세를 가지고 이제는 이 안보 공약까지도 좀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 주한미군 변동이 이건 제가 볼 땐 조금 너무 나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2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알고도 일부러 협상력을 좀 높이려고 전략적으로 내민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워낙에 그 부분이 그 팩트가 이 뇌리에 강하게 남아서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그것만 부각해서 훅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놓고 따지기는 좀 어렵다. 다른 것도 좀 같이 봐야 된다. 연계해서 다 좀 두루두루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움찔하는 거는 사실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신원식 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어요. 아니 관세 4배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말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어서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좋은 결말이 있을 겁니다. 윈윈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할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쭉 신 실장의 얘기를 좀 보면 차 원장님 일단 네. 좋은 결말이 있을 거예요 라는 게 일단 가장 먼저 지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네. 좋은 결말이 있을 거고 양국이 다 윈윈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들으면 원론적인 거고 어떻게 들으면 좀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설득하는 방법인데요. 네. 저게 무조건 당신 얘기가 틀렸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사실상 미국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논리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네. 만약에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봐서 우리가 과도하게 그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그거 이제 조정할 의사가 있다라는 면을 먼저 분명히 대화를 조정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그 정부 간 협의에 못지않게 해야 되는 것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 이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지지자들도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한 네. 그 정보의 교정 활동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다만 이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미국 내에서 기존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주로 이 리버럴 쪽 언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폭스 뉴스라든가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이런 쪽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는 이렇다라는 사실을 또 제대로 알릴 필요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상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다만 요보다 앞서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다르니까 일단 먼저 운을 띄우는 건 우리가 만약에 과도하게 한국이 이익을 취하는 게 있다면 우리도 조정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걸 일단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담 분담에 대해서요. 비용 부담이나 부담 분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협상 스타일 자체가 우크라이나하고의 종전협상에서 나왔지만은 사실은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먼저 경고를 하고 네. 그게 싫으면 그 다른 대안을 내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동맹 자체도 거래로 본다라는 시각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제 제시하는 입장은 우리는 거래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팩트상 옳은지 한번 따져보고 정말 그렇게 양측이 서로 논의를 해보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이익 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수정하겠다, 조정하겠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네. 전략적으로 이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순서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4배를 얘기를 하면서 앞부분에 뭘 붙였느냐 이런 얘기를 붙였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우리가 한국 군사도 지원하는데 라는 얘기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이어서 이거 방위비도 비상인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아까 살짝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요거 갖고 이제 뭐 너무 방위비까지 가는 건 좀 너무 가는 면이 있습니다라고 살짝 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원식 실장이 지금 워싱턴 DC에 갔다. 사실 신원식 실장은 안보실장이죠.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걸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체적으로 방위비를 재협상하자는 얘기는 아직 논의된 게 없다.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들이나 관세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지금 신 실장은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생각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 거거든요. 네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까 그 의회 연설에서 나온 뉘앙스가 오랜 동맹들도 우리한테 이런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관계 자체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유의해야 되는 게 과거에 미국의 전통적인 그 정책은 무역 문제하고 안보 문제를 서로 분리해서 갔다고요. 무역상 분쟁이나 이견이 있다라고 해도 안보에 대한 공약은 거의 유지가 됐는데 사실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냉엄하게 이야기하면 네. 그 무역 문제가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안보 공약을 걸고 나오고 방위비 같은 안보 공약상의 이슈가 나오면 또 관세 문제를 걸고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만 지금 우리가 한국에 군사 지원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맥락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게 많은 데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만약에 관세 문제 안 들어주면 경력 뺄 수 있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라는 거죠. 사실은 저 부분에서 틀린 통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직접 주둔 비의 굉장히 일부만, 그러니까 뭐 원래 한 50억 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라는 얘기라든지 주한미군 규모도 또 정확한 게 아니에요. 지금 4만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협력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게 되도록이면 제대로 된 팩트가 이제 입력되도록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일단 잘못 알고 있는 부분 팩트를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하는 부분을 거치면서 명확하게
이 사실은 이렇다. 하지만 뭐 할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차근차근 짚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살짝 뭐 이럴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안보와 관세와 뭐 다양한 여러 가지가 다 서로 혼재돼서 종합적으로 들이밀 가능성이 좀 있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 언급한 게 사실 뭐 관세 4배, 군사 지원단의 이 부분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얘기도 같이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And we're not giving them any money. Your CHIPS Act is a horrible, horrible thing. We giv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it doesn't mean a thing. They take our money and they don't spend it. You should get rid of the CHIP Act. 네, 지금 요지는 그거예요. 칩스법, 이게 이 반도체 보조금법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좀 볼까요? 트럼프 칩스법 없앨 거다라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삼성, SK 이게 보조금 지금 7.5조 원을 이 칩스법에 따라서 받기로 돼 있는데 이거 없애면 이 돈 7.5조 원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보조금 주기로 한 거 못 줘. 너희는 돈 더 내고 우리가 주기로 한 건 지금 못 줘.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원장님.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미 투자하기로 해서 돈이 일부 좀 물려 있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투자 철회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사고방식도 뭐를 반영하는 거냐면요. 네. 외국계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 시각이 그대로 있는 거고 이미 그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내가 취임하고 나면 저 반도체법과 관련된 보조금들 그 지급 중단하거나 대폭 줄이는 행정명령 그 발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고했죠. 그게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을 대하는 시각은 사실은 우방의 기업이라도 기업 측면에서 경쟁자고 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그 우리 보조금이 아니라 스스로 돈으로 알아서 오고 이익도 좀 적당히 취해가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저런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협상칩을 발굴을 해야죠. 결국 미국도 지금 AI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AI 핵심 부품 관련 반도체 개발에 더 총력을 기울인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거래가 될 수 있는 협상칩을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큰 우리의 그 이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꺼냈을 때 우리가 이게 문제면 그럼 우리도 이거라고 하는 꼭 요 문제 직접적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이 카드가 될 만한 무언가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좀 살살살살 좀 풀어주나 싶은 그런 전략. 이게 그런 전략 차원에서 지금 또 세게 던진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 게 오늘 새벽에 무슨 속보가 나왔느냐.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관세 25% 물리기로 한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서로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50분 동안. 그래서 관세 문제도 얘기하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뭐 펜타닐 문제도 얘기를 하고 이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가 미국이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관세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새롭게 또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에 무조건 25% 예외 없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달 유예 뭔가 좀 자꾸 이제 뒤로 한 발 좀 살짝 좀 풀어주는 듯한 것도 있다. 더불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베이든 젤렌스키 광물 협정 준비됐다. 면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 비슷하게 당하고 간 젤렌스키 대통령 광물 협정 준비됐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해준 일이 정말 소중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 및 안보에 관한 협정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귀하가 편한 시간대에 언제든 서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완전히 패기투항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의 전략상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요 원장님. 네. 우리도 지금 이 전략 안에 지금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자꾸 이렇게 좀 여쭤본 게 좀 겹치는 면도 가장 없잖아 큰 있긴 거는 이제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경우하고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네. 우크라이나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지금 앞에 있는 감사할 줄 모른다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말을 좀 강하게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식 접근이죠. 네. 그럼 우리가 도와준데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안보 공약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만큼의 심각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큰 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동맹국들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강한 동맹, 두 번째 거래되는 동맹입니다. 흔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얘기하는 네. 이제 그 일본이라든가 이제 호주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것도 네. 미중 전략 경쟁하는데 내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북한 위협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네. 현재도 이미 상당 부분 지역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비전을 먼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전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미국이 어떤 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가령 얘기하면 조선이라든가 미중 전략 경쟁 위해서는 조선 분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다음에 함정 이 유지 관리 MRO라고 하죠. 또는 반도체, 네. 그다음에 AI 이런 공급망 이 제조종 부분에서도 충분히 미국의 그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또 동참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우리한테는 주로 방위비 분담을 얘기하지만 네. 나토 동맹국들에서 얘기하는 거는 GDP 대비 국방비 올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준비와 계획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점점 발전시켜 나갈 거다. 네. 이런 거를 계속 설득을 해나가야 돼요. 그것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 우리가 니네랑 거래해서 이득이 얻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내 손 위에 올려놔봐 했을 때 요겁니다 라고 딱 올려놓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구체화해서 갖고 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하긴 했거든요. 요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It's all set to go. 네, 지금 알래스카의 가스 개발 이거 한국, 일본 다 우리나라랑 같이 개발하고 싶어해요. 지금 다 너도 나도 지금 투자한다고 하고 있어요. 멋진 일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원장님 사실 다른 데 다 꽉꽉 누르면서 여기 좀 구멍이 있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로 좀 가봐라는 얘기로 사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일부 조간에선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트럼프의 가스라이팅 뭐 이런 얘기까지 쓰기도 했던데 근데 알래스카 가스관 이거 여기로 가 유도한다고 그냥 덥석 집어먹어도 또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앞에서 네. 지금 의회 연설 부분에서.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예. 저희 얘기는 사실은 우회적으로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투자하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의회 연설 부분을 보면 여러 국가들이 합해서 수조 달러가 아니라 각각 수조 달러 지금 이 투자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투자하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 말이 수조 원도 아니고 수조 달러면은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을 몇 년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것도 아마 제가 볼 땐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식 어법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일단은 이 알래스카 LNG의 공급 네.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이 개발이냐, 채굴이냐, 유통이냐 이게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기업도 다 다르고요. 네.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투자 규모로 볼 때는 이게 정부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협의를 해나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을 원하고 있느냐를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이 참여할 건지 아니면 정부가 투자할 건지 이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원론적으로는 에너지선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거죠. 고려해 볼 만한 거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수조 달러라는 게 수조 원도 많은데 달러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 계산기 잘 두드려 보고
담궈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네. 곰곰이 잘 두들겨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